안녕하세요. 통영알미 달짱입니다. 오늘은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식혜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식혜를 막상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못 해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식혜를 쉽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쌀을요, 요게 500g을 준비했고요. 요거 엿기름은 200g을 준비했습니다. 요 쌀 500g은요, 요 컵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이걸 가지런히 쫙 한번 밀어주면 이렇게 해서 3컵이면 500g이더라고요. 500 얼마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엿기름은요, 요 쌀하고 달리 쌀은 싹 갈겨서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조금 위로 좀 올라오게 이렇게 2컵을 하니까 200g이더라고요. 그래서 쌀 500g과 엿기름 200g을 가지고 식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요, 여기에다가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국물용 팩인데요, 뭐 다이소 가면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엿기름 가루를 먼저 넣어 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2리터를 여기다 부어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1리터 넣고요. 2리터 이렇게 2리터를 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2리터를 부어 주었으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모아 가지고 묶어 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안에 있는 엿기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꼭 묶어 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꼭 묶어 주세요. 묶어 준 다음에 이거를 살살살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식혜를 해 먹을 때는요, 이거를 물에 풀어 가지고 손으로 막 주물러서 짜고 또 다시 물을 넣어서 또 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요, 1시간 이상 담궈 두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그 효소가 저절로 이렇게 녹아 나와서 이게 이제 엿기름물이 잘 되거든요. 이걸 막 손으로 주물르고 짜고 하지 않아도 참 편리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 밥을 안 쳐줘야 되겠죠. 그 쌀을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것은요, 8인용 전기밥솥이에요. 그냥 압력밥솥이 아니고 전기밥솥. 제가 이 식혜를 올리려고요, 여러 번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 그냥 지금은 어느 집에나 거의 그 10인용 전기압력밥솥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아주 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려고 거기다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반 전기밥솥에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요. 압력밥솥에서는요, 밥이 잘 안 삭더라고요. 되기는 되는데 밥이 다 안 삭고 밥알이 미끈미끈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력솥에도 해보고 일반 솥에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일반 밥솥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실 때요, 전기 압력 밥솥보다는 일반 밥솥에 하세요. 그러면 쉽게 잘 됩니다. 압력 밥솥에서는 밥이 반도 안 삭았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데는 뭐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밥이 잘 안 삭고 이거를 뭐 이렇게 헹궈서 물에 띄우는 거 해볼랬더니요, 안 되더라고요. 물을 계량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쌀이 지금 500g이에요. 500g인데 요거를 씻어서 물기를 딱 빼고요, 이 밥솥에 넣어줘요. 이게 지금 500ml입니다. 500ml를 부어서 이제 밥솥에 넣어서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8인용 밥솥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10인용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네, 8인용에 맞추어서 하시고 끓일 때 물을 더 첨가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취사로 전원을 넣었습니다. 이제 밥이 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엿기름 200g을 물 2리터에 담그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놔두세요. 놔뒀다가 이거를 이렇게 꼭 짜내고요. 이렇게 다른 그릇에 이걸 이렇게 쏟아 놓으세요. 이렇게 쏟아 놓은 다음에요, 이건 내놓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다시 1리터를 부어주고 이걸 이렇게 잘 그냥 허투루만 놓으세요. 꼭 주물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또 담궈 놓으세요. 밥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밥을 한번 볼까요? 밥알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아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밥알이 다 살아있어요. 시루에 찐 밥 같아요. 자, 이렇게 밥이 어느 정도 이제 식었을 때요, 엿기름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가만히 부어주세요. 밑에 가라앉은 앙금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가만히 부어줍니다. 밥알이 다 흩어지도록. 이게 뭐 이렇게 으깨 놓지 않아도 뭐 되긴 되는데요, 좀 으깨주는 게 더 좋겠죠. 여기에 아까 다시 물을 부어 놓은 그 물을 가만히 다시 부어 줍니다. 이것도 앙금이 내려오지 않도록 가만히 부어서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나머지 이거 물 조금 남은 것도요, 다시 가라앉혀서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요, 저거를 다시 이렇게 꼭 짜가지고 가라앉혀서 중간에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온밥솥에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압력밥솥이 아니고요, 그냥 전기밥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전원을 꽂으면 보온입니다. 전원만 꽂아주면 돼요. 보온에 불이 들어왔죠? 취사로 눌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삭히기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난 모습입니다. 삭히기 시작한 지 5시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이때 잘 된 거니까요, 끓여줘도 되는데요, 제가 참고 삼아
다음 과정도 보여드립니다. 안친 지 8시간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밥솥에 했을 때는 이렇게 잘 삭았는데요. 압력 전기밥솥에 했더니 밥알이 한 10개 정도 뜨고 밥알을 만져보면 미끈미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일반 전기밥솥에 식혜를 해 먹었어요, 항상. 그래서 나는 전기 압력밥솥도 내내 기능이 똑같은 줄 알고 이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다가 그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3번을 해봤어요. 내가 그 엿기름 비율이 안 좋아서 그러나 이렇게 3번을 해보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 한번 똑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식혜하실 때요, 압력 전기밥솥보다는요 일반 전기밥솥에 하세요.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삭혀진 식혜를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이는데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걸 처음에 끓일 때 잘못하면 끓어서 넘치는 수가 있거든요. 끓어 넘치지 않도록 잘 지켜봐 가면서 거품을 걷어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맑은 국물에 식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걸 이렇게 거품을 걷어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그 엿기름 갈았을 때 그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걷어주면 국물이 맑습니다. 요거 끓일 때요, 그 쌀은 많이 넣어서 삭혔는데 국물이 작잖아요. 그러면 그 식혜 맛이 조금 텁텁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음료수를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물을 알맞게 첨가를 해서 끓여줘야 돼요. 요것만으로는 당도가 너무 낮아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요 설탕을 첨가해서 끓여줘야 됩니다. 설탕을 첨가해서 끓여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설탕을 얼마 넣으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각 가정에 그 당도를 즐기는 그 농도가 다르잖아요. 달게 먹는 집은 조금 더 넣어야 되고, 또 달게 먹지 않는 집은 설탕을 조금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가정의 취향에 맞게 설탕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요만큼만 넣겠습니다. 자,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맛을 봐가면서 당분의 양은 조절해 주면 되겠어요. 된 것 같아요. 우리 집 입맛에는 맞습니다. 우리 식혜는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그렇게 달지 않고 맛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병에다 넣어서 그 진공 포장을 하면요, 여름에도 그냥 실온에 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요. 어디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이렇게 병 포장을 해서 보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할 거는요, 병에 요 입술 부분이 뭐 손상이 생기면은 진공이 안 되거든요. 요 부분이 손상이 안 됐는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깔때기를 대고요, 끓는 상태에서 담아줘야 돼요.
이렇게 담아 주시는데요. 이 그 식혜 양이 여기 거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윗부분까지 거의 이렇게 꽉 차도록 넣으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뚜껑을 이렇게 꽉 닫아 주세요. 이렇게 꽉 가득 채워놨어도요, 이게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요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해 주시면 진공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기 식혜를 끓일 적에 생강을 조금 넣어서 끓이면 아주 맛있는 생강 식혜가 됩니다. 겨울철에 따끈하게 데워 먹는 생강 식혜는요, 정말 좋거든요. 감기에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식혜 만들어 봤는데요. 참 맛있게 생겼죠? 이번에 식혜 꼭 만들어서요, 차례도 지내시고 건강음료로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통영알미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